안녕하세요. 윤홍균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그 원포인트 레슨 했던 그 영상 중에 이제 백드라이브에 대해서 강의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시는 분은 이제 패널더를 치시다가 이제 쉐이크로 바꾸셔서 이제 백드라이브를 좀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일단 한번 어떻게 처음에 그 레슨 받기 전에 어떻게 거는 분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화면이 그 두 번째 때 약간 흐릿했다가 하죠. 이게 카메라가 초점을 제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어가지고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약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이후에도 약간 그런 것들이 몇 군데가 좀 한두 군데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이후에 제가 어떻게 강의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목하는 게 너무 편하죠. 네, 팔을 왼쪽에. 저 백드라이브를 여기서 올려요. 백드라이브는 손목이 제일 중요해요. 손목을 꺾어놓고 올려요. 꺾어놓고 2인만큼 가는 건데, 형 지금 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전력이 떨어지죠. 근데 형같이 치면 이제 미스는 안 나요. 왜냐면 제가 수영을 잡아놓으니까. 근데 위력이 있으면은 손목은 뭐 손목 쓰는 거도 잘 써도 돼요. 손목을 꺾어놓고 해요. 이렇게 거의 따먹거든요. 네. 여기 있으면 손을 좀 이렇게 내린다. 내리니까 이렇게 되죠. 바닥으로. 얘를 내려놓으면 몸이 내려가요. 얘를 그렇죠.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가요. 여기서 이때 요 힘이 있으면 팔을 내린다고 쓰니까 이렇게 내리다가 같이 내린다. 그렇죠. 네, 이분이 지금 백드라이브를 이분도 제가 아는 분입니다. 제가 아주 좀 꽤 오래됐는데, 안지가 저보다 이제 형님이신데, 저번에 막 저번 강의가 막 이 친구가 저 친구가 막 이러니까 제가 보면서 사실 그냥 할 때는 몰랐는데 찍고 나서 올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좀 이상해서 그냥 동호인 분이라는 그런 호칭을 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뭐 형, 이형, 저형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손목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거의 팔로 치죠. 백드라이브 올 때 약간 팔로 이렇게 몸과 같이 이렇게 팔을 이만큼 내렸다가, 보이시나요? 자, 이만큼 내렸다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미스는 잘 안 났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한 몇 컷만 이렇게 한 거지만, 사실 그 전에 몇 번 이렇게 치게 해봤을 때 별로 미스는 안 났어요. 왜냐면 팔로 내가 잡아놓고 공을 보고 이렇게 올리시니까 미스는 안 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백드라이브 치고는 너무 회전력이 적었어요. 그래서 회전력이 적은 이유는 임팩트 순간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임팩트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손목이 더 빠릅니다. 손목이 더 상대적으로 빨라요. 물론 힘은 손목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셀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공에다 힘을 줄 때는 손목으로 임팩트를 주는 게 훨씬 더 공의 회전력이나 파워 면에서 훨씬 더 월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상당히 중요해요, 백드라이브에서는. 그래서 손목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손목을 쓸 때는 맞는 순간 임팩트 시 손목을 빨리 한다. 손목을 꺾어놓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알려줬더니 팔을 내리는 상태에서 또 해버리니까 또 이제 자꾸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팔을 너무 밑으로 내리지 마라. 팔을 밑으로 내리지 말고 공이 낮으면 자세를 낮춰야지 팔을 밑으로 내리면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제 팔이 안 나와서 답답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보일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팔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 이렇게 내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앞에서 보면 이렇게인데 이 상태에서 요거만 갖고는 못합니다. 요거만 갖고 못해요.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서 내리지 말라는 거였지, 이렇게 여기서 이거만 갖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살짝 내렸다가 올라가긴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밑에서 해가지고 걸면 안 되나요? 돼요.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자꾸 올리니까 예, 손목 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손목 쓰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이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볼 더 세지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원포인트를 할 때는 이게 안 되고 이게 무조건 되기 때문에 한 레슨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손목을 못 쓰니까 손목 쓰는 게 손목으로 임팩트 주는 거가 좀 부족하니까 그 손목으로 임팩트를 주는 거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 스윙 폼을 줄여라. 여기서도 충분히 임팩트 해가지고 백드라이브 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거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와서 하나 더 하나 둘 나쁘진 않은데 자, 나쁘지 않은데 몸이 여기서 좀 넘긴단 말이야. 중심 잡아놓고 중심 잡아놔야 돼. 손으로 꺾어놓고 꺾어놓은 상태에서 꺾어놨는데 이것만 내리면 되지 얘가 같이 내려버리면 힘들어요. 이걸 만약에 같이 내려버리면 이게 콜을 하면 좀 밀린다. 카드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꺾어놓고 지금은 근데 팔이 너무 스윙이 나요. 임팩트를 손목으로 가요. 그렇죠. 이건데 지금 이렇게만 하면 너무 짧지. 불안해. 거기서 임팩트를 좀 통해요. 근데 그걸 손목으로. 그렇죠. 근데 아직 자꾸 통해줘야 돼. 그렇죠. 다시 손목에 살짝. 그렇죠. 하나, 둘, 쭉. 그렇죠. 자, 조금 바뀌었습니다. 백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손목인데 제가 내리지 말라고 했죠. 아까 초반에. 왜 내리지 말라고 했죠? 손목을 쓰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래요. 임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스윙만 크게 잡아버리면 임팩트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손목을 일단 써가지고 이 임팩트를 기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할 때 보면은 이분이 그 카트라고 백드라이브 할 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만드는 순간에 요런 게 좀 보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단점이 뭘까요? 공이 있으면 이대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쫙 힘이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몸이 제가 팔이 이렇게 있으면 제 몸이 이렇게 되면은 멀어지죠. 빗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임팩트 순간 내가 몸을 뒤로 빼면 빗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정확하게 임팩트하기 위해선 임팩트 순간에 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은 가만히 있고 하는 거다. 선수들 연습할 때 보면은 막 이런 거 하던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 분명 하면서 팔을 앞으로 좀 더 뻗는다거나 아니면 뭐 좀 힘을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저도 뭐 하려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생활체육에서 이제 백드라이브를 배우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임팩트의 그 감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감각을 알고 나서 응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할 부분이 없어요.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도 알고 내가 어느 정도 임팩트 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임팩트를 잡기 전에 불필요한 동작은 최대한 빼는 게 좋아요. 몸을 뒤로 뺀다거나 스윙이 크다거나 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감각을 알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은 좀 빼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스윙이 너무 클 필요 없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네, 너무 크실 필요 없어요. 감각 알고 나서 커지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이게 시험 때 더 할 거예요. 만약에 시험 때 되면 힘들 거예요. 시험 때 안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가야 돼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몸을 좀 안 썼죠, 그죠? 좀 약간 습관적으로 배어 있더라고요. 공이 날라오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들려고 하는 게 약간 좀 몸에 뱄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임팩트를 좀 알고 나서 좀 본인만의 스타일로 가꾸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뒤에 부분을 보시면 뒤에 부분을 또 봐야 되겠지만
백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공을 수직으로 긁을 수 있어야 돼요. 수직으로 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긁는 거가 1번이고 두 번째가 공을 정확하게 앞으로 보내면서 긁어야겠죠. 그죠? 네. 근데 카트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만 긁으면 걸리죠. 그러니까 위로 긁으면서 적당한 손목양을 쓰면서 내가 요만큼을 하면 넘어간다는 그 느낌이나 양을 알아야 돼.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딱 저렇게 꽂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감을. 어떤 사람은 스윙이 작고 어떤 사람은 스윙이 크네?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걸 배우기 전에는 일단 안전하게 내가 어느 정도를 하면 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 베이스로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좀 더 보시죠. 그리고 이제 공이 여기 있는데 공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렵죠. 최대한 근처에서 돌아요. 자, 공이 여기 왔어. 자, 뛰어. 네, 그렇죠. 뛰어줘. 뛰었어. 떴어. 근처에서 돌아야지. 공은 여기 있는데 자꾸 육수부터 하면 밀린다. 그렇죠. 공 근처에서 돌아요. 공 근처에. 손 못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이 안 가졌다는 것이 뭔가 일단 그렇죠. 네, 공 근처에서. 공 근처에서. 그렇죠. 공 근처에서. 그렇죠. 자, 보시다시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이 있으면 그 근처에서 잡아줘야 된다. 예, 뭔 얘기죠? 정확하게 임팩트를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임팩트를 주려면 일단 공 맞추는 게 1번이잖아요. 근데 스윙이 자꾸 커지면 공을 못 맞출 때가 생겨요. 그리고 제대로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공 근처에서 임팩트를 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좀 스윙이 커져도 충분히 임팩트가 돼요. 왜? 내가 느낌을 아니까. 느낌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보면 약간 고쳐졌죠. 백드라이브를 딱 정지한 상태에서 거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단 조금 안정감이 들죠.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스를 올리는 1번은 기술이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의 안정감이거든요. 네, 높은 부스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드라이브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부분이 미스가 거의 없어요. 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드라이브가 되니까 뭐 다음 거 넘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실제에서 얼만큼 미스 없이 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꽤 높은 레벨이었어요. 패널도 칠 때만 해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지역에서는 그래도 아주 높은 상위 부스에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쉐이크로 해도 뭐 지금 하향 출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쉐이크로 바꿔서도 그 부스로 출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레벨이 있는 분이란 말이죠. 네. 레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괜히 세게만 하면 오히려 부스가 자꾸 떨어져요. 네. 세게 하기보다는 안정감 있게 하고 나서 다 된다 싶으면 그때 가서 더 높은 레벨에 도전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풀렸죠. 버텨줘. 용건 여기 잡아놓고 그렇죠. 잡아놓고 그렇죠. 처음에 임팩트를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이게 회전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내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크게 하고 그럼 보여요. 이 정도 크기까지는 임팩트가 납니다. 이제 거기서 중간층을 찾아서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강한 정도를 이제 늘려놔요. 고맙다. 많이 배웠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그 얘기 하죠. 예,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 계속 연습해서 나만의 이 감각이 나오면 조금씩 스윙을 크게 해서 더 강하게 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예,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세게 걸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크기를 좀 정해 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은 마무리가 됐고요. 백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너무 많이 숙이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아시죠? 전에 강의 들으셨던 분은 알 텐데
백드라이브를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거 이상하죠? 이건 이상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중심을 뒤로 가면 안 되는데 한 요 정도 이렇게 숙인다. 약간은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고 한 요 정도로 그냥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백드라이브 원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숙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숙여도 자, 숙이더라도 이렇게 숙이긴 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죠. 그죠? 중심을 딱 잡아놓고 약간만 숙인 상태에서 가져야 됩니다. 뭐 굳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백드라이브는 일단 안정감을 익히기 위해서 손목으로 내가 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공 주변에서 자꾸 임팩트를 주려고 해라. 왜? 그래야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숙달이 되고 내가 임팩트도 줄 수 있고 회전이 먹는다라고 하면 조금씩 스윙을 키워가라.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스윙을 키워가라. 키워가다 보면 나중에 아주 세게도 가능하게 된다. 왜? 임팩트를 아니까. 내가 박자를 아니까. 맞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힘을 줬었는지를 아니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실상 저번에 앞에서 했던 그런 백드라이브를 사실상 그 뭐라 그러죠? 그 정리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분의 스타일하고 비슷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팔로만 백드라이브 보시는 분들, 혹은 몸을 사용하더라도 임팩트를 잘 못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하드라이브하고 백드라이브 했죠. 대부분 원포인트 레슨을 그때 10분을 했는데 10분 중에 거의 80%는 하드라이브 아니면 백드라이브였어요. 예. 좀 다른 거라면 서비스를 배우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 YG 서브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던 분이 있는데 그 YG 서브에 대해서 앞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지만 분명히 지금 다음 강의에 나오시는 분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원포인트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